김정수는 이른을 넘겼다. 오래 쓴 주전자처럼 가장자리가 약간 문드러졌지만 물이 끓어오를 때의 소리는 여전히 단단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지켜온 작은 아파트는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나 아들 부부의 성화에 결국 짐을 꾸렸다. 새 집은 반짝였고 복도에는 방향제 냄새가 진하게 퍼졌다. 낯선 광택 속에서 정수는 스스로의 발소리를 낮췄다. 발자국이 남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그게 효도라 믿던 세월이 길었다. 첫날 저녁, 며느리 수지는 식탁에 반짝이는 접시를 놓으며 웃었다. 어머니, 여기선 오래오래 편히 지내세요. 말의 온도는 따뜻했지만 그릇 가장자리처럼 미끄러웠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수저를 맞췄다. 본능처럼 국물의 간을 먼저 확인하고 젓가락을 떼 묻지 않게 놓았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스스로 움직였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살폈고 세제의 위치를 외웠고 쌀 씻는 물의 첫물은 화분에 주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도움되는 어른은 늘 먼저 몸이 움직여야 한다고 배워왔다. 시간은 부엌의 타이머처럼 정확하게 흘렀다. 아침엔 빨래, 낮엔 장보기, 저녁엔 반찬 5가지. 수진의 미소는 변함이 없었다. 다만 미소 뒤의 쉼표가 길어졌다. 어머니, 김치는 조금 더 얇게 썰어주시면 좋겠어요. 세탁은 표준 말고 이불 코스로요. 부탁은 친절했고 친절은 곧 습관이 되었다. 정수는 메모지를 냉장고에 붙였다. 글씨가 점점 작아졌다. 자신의 자리가 낡은 찬장 속 빈 칸처럼 줄어드는 느낌을 그녀는 혼자만 알았다. 저녁마다 아들 명수는 지친 얼굴로 들어왔다. 넥타이를 풀며 엄마 적응 잘하지? 라고 묻고 대답을 듣기도 전에 방으로 들어갔다. 정수는 그의 뒷모습에서 어릴 적 알사탕을 숨기던 똑같은 버릇을 보았다. 누군가에게 미안할 때 고개를 약간 숙이고 어깨를 말아올리는 습관. 말 대신 몸이 사과하는 방식은 여전했다. 밤이 깊으면 그녀는 창가에 섰다. 이전 집에서 보이던 낡은 은행나무 대신 여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윤곽만 있었다. 손바닥을 창에 대면 미지근한 체온이 번졌다 사라졌다. 지문처럼 남을 것 같던 흔적은 금세 말랐다. 남지 않도록, 남아서도 안 되도록 사라지는 것이 이 집의 규칙 같았다. 어느 비 오는 날 수지는 우산을 털며 말했다. 어머니, 혼자 시장 다니시기 위험해요. 온라인으로 시키면 되잖아요. 정수는 끄덕였다. 그래. 그럼 내일부턴 그렇게 하자. 말끝이 작게 접혔다. 장바구니의 손잡이에 박힌 굳은 살이 문득 불필요한 흉터처럼 느껴졌다. 이사 온 지 보름이 되던 날 그녀는 새 이불을 널며 숨을 고른다. 햇빛은 넓었으나 따뜻하지 않았다. 양말을 뒤집어 말리고 수건 가장자리를 곱게 접어 수납장에 넣는다. 살아온 방식이란 칭찬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순서대로 흘러가는 것이니까. 그래도 가끔 손끝이 허공을 더듬는 순간들이 있었다. 잡히지 않는 무언가 자리, 이름, 불려지지 않는 호칭 이 자꾸만 빠져나갔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래 묵은 통장을 꺼내보았다. 숫자는 조용했다. 남편이 떠나기 전에 남긴 작은 금액들이 보슬비처럼 모여 있었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그 말은 돈에게 한 것이 아니었다. 버티는 삶에게, 사라지는 이름에게, 유리창 너머로 자신을 지켜보는 그림자에게 한 인사였다. 그리고 알았다. 이 집에서의 첫 장은 이미 넘겨졌다는 것을. 페이지가 바뀌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종이의 결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이사는 끝났고 생활은 금세 정리라는 이름으로 표준화되었다. 냉장고 문에는 장보기 목록과 세탁 요일표, 분리수거 기준표가
반듯하게 붙었다. 표 아래 작은 메모에는 수진의 글씨로 어머니 담당이라는 동그라미가 있었다. 동그라미는 친절했고 친절한 것들은 대개 오래 걸려 마음을 파고들었다. 정수는 새벽 5시 반 알람에 맞춰 눈을 떴다. 얇은 장갑을 끼고 채소를 다듬고 쌀을 씻고 국물을 우렸다. 집이 깨어날 즈음엔 이미 하루의 절반을 써버린 기분이었다. 아침 식탁에 반찬이 줄을 섰다. 수지는 젓가락을 들자마자 말했다. 어머니, 이건 간이 조금 세고요. 다음엔 싱겁게 부탁드려요. 그래. 다음엔 덜 넣자. 그리고 김치는 줄기 말고 잎 위주로 얇게요. 애가 질긴 거 싫어하거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구는 정확했고 정확함은 명령보다 예의 바른 모양새를 하고 있었다. 명수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훑으며 짧게 웃었다. 우리 수진이 입맛 까다로운 거 알지, 엄마? 그 웃음은 대화의 끝이었고 그녀의 대답은 필요하지 않았다. 점심 무렵 수지는 문 앞에서 택배기사에게 연거푸 사인을 했다. 실내용 슬리퍼, 유리보틀, 무향 섬유 유연제, 특정 브랜드의 수세미. 부엌 서랍이 빠르게 채워졌다. 어머니, 이건 흰 접시 전용 수세미고요. 이건 펜 전용, 이건 나무도마 전용이에요. 헷갈리지 않게 라벨 붙여둘게요. 라벨 위엔 다시 어머니 담당이 찍혔다. 정수는 라벨 끝을 엄지로 눌러 고정했다. 미세한 접착 냄새가 올라왔다. 그녀는 잠깐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사람의 삶에도 이렇게 끝이 말린 라벨이 붙을까? 이 역할, 이 자리, 이 책임이라고. 그날 오후 수지는 어린 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자마자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어머니, 오늘은 집에서 쉬실 수 있죠? 저 좀 오후에 졸려서요. 그래. 쉬어. 난 저녁찌개 재료 좀 손질할게. 아, 그리고 세탁은 표준 말고 미세먼지 코스로 돌려주세요. 필터도 꼭 비우시고요. 쉬운 거잖아요. 쉬운 일이라는 말은 자주 등장했고 쉬운 일은 이상하게도 하루를 다 차지했다. 저녁 준비를 마치고 화장실 앞을 지나는데 열린 문틈으로 수진의 목소리가 흘렀다. 웃음기가 섞인 낮은 나 진짜 피곤해 죽겠어. 시어머니랑 사는 거 너는 모르지? 근데 우리 집이잖아. 규칙은 내가 정해야지. 정순의 발걸음이 멈췄다. 우리 집. 잠깐이었지만 단어는 가시처럼 박혔다. 그 집값의 절반은 자신의 오랜 집을 팔아보탠 돈이었다. 그녀는 문턱에 내려놓은 발을 조심스레 뒤로 뺐다. 들키지 않는 침묵이 집안에서 가장 안전한 위치였다. 밤이 되어 명수가 들어왔다. 넥타이를 푸르르 풀며 물컵을 채우고 방으로 들어가는 길에 엄마를 보았다. 엄마, 오늘 하루 어땠어? 응. 바쁘게 지냈다. 수진이랑 잘 맞지? 우리 수진 살림 잘하잖아. 말끝이 저절로 말려 들어갔다. 명수의 눈동자는 이미 휴대폰 화면으로 향해 있었고 그녀의 문장은 대기 중으로 남았다가 허공에서 사라졌다. 며칠 지나 수진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을 꺼냈다. 어머니, 생활비 합의했던 것보다 조금 올려도 될까요? 물가가 많이 올라서요. 아, 그리고 적금 하나 더 드려야 해서 어머니 명의로 넣는 건 좀 복잡하니까. 제 이름으로 넣어둘게요. 편하잖아요? 정수는 숫자를 바라보았다. 셈은 어려워도 마음의 셈은 빠르게 끝났다. 그래. 다만 나중에 내가 아프거나 힘들면 너희가 옆에 있어줘야 해. 그럼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말은 그때만 따뜻했다. 토요일 오전 수지는 거실에서 손님을 맞았다. 동네 모임 친구들이었다. 차를 내는 사이 한 친구가 다정한 척 묻는다. 시어머니랑 같이 사니까
9세대 방식이랑은 다르니까. 9세대 단어는 예의범절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구획선이었다. 이 선 너머는 당신의 시대가 아니라는 표시. 정수는 조용히 주방에서 찻잔을 닦았다. 세제를 다 씻어냈는데도 잔 표면이 미끄러웠다. 그녀는 기어이 다시 헹궈 물기를 털었다. 아무도 모를, 그러나 스스로는 아는 손놀림. 자기 시대를 지키는 마지막 요령 같았다. 저녁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던 정수는 저 멀리 낡은 지붕 위로 지는 해를 보았다.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사방으로 흩어졌다. 순간 유리창에 겹쳐진 자신의 얼굴 옆으로 누군가의 옅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착시였다. 그래도 그녀는 그 착시를 한참 바라보았다. 언젠가부터 자신을 지나치는 것들이 많아졌다. 이름, 자리, 기침소리, 자잘한 부탁들, 그리고 우리 집이라는 발음. 그날 밤 수지는 식탁 위 라벨을 몇 장 더 붙였다. 욕실 청소 목, 배수구 필터 격일. 마지막 라벨을 붙이던 손이 잠깐 멈추더니 라벨 끝을 세게 눌렀다. 어머니 이러면 서로 편하잖아요. 정수는 얌전히 웃었다. 그래. 편하지. 그러나 고개를 돌린 순간 그녀의 눈빛은 아주 작은 결심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소리를 내지 않는 결심. 그녀는 천천히 싱크대 안쪽 손잡이를 닦으며 마음속에서 한 문장을 완성했다.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봄 햇살이 부엌 창을 비스듬히 비췄다. 따뜻해야 할 빛이 유리창을 통과하자 희미한 냉기가 섞였다. 정수는 손끝으로 창문 턱에 먼지를 닦았다. 그 순간 수진의 목소리가 문 뒤에서 들렸다.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얼마나?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요. 그리고 적금 하나 더 넣으려면 제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야 해요. 어머니 명의로 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녀는 익숙한 미소를 띄었고 그 미소는 언제나 정순의 의심을 녹이기에는 충분했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의자를 살짝 밀었다. 그래. 내 이름으로 해라. 대신 나중에 내가 아프거나 힘들면 옆에 있어줘라. 당연하죠.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란 말이 입안에 머무는 시간은 짧았다. 따뜻한 숨결처럼 스쳐가며 남은 건 차가운 현실뿐이었다. 며칠 뒤 명수가 늦은 밤 귀가했다. 넥타이를 풀며 말했다. 엄마, 수진이 요즘 고생 많아. 일도 병행하니까 힘들지. 엄마가 좀 도와줘야지. 집안일도 생활비도. 그의 말투엔 부탁이 아닌 요구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정수는 국자를 내려놓으며 그를 바라봤다. 명수야. 넌 어릴 때 내가 너랑 밥 먹이던 거 기억하냐? 그럼요. 왜요? 그땐 내가 내 숟가락 들고 따라다녔지. 이제는 그 숟가락을 내가 들지 못하게 하네. 명수는 무슨 말인지 몰라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늘 그랬다.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귀찮은 대화는 대충 흘려보냈다. 밤이 깊자 정수는 방에 홀로 앉아 오래된 통장을 꺼냈다. 표지가 낡아 금박이 벗겨진 은행 로고 아래 희미하게 남편의 손글씨가 있었다. 우리의 노후. 그 문구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 그가 남긴 돈은 아직 그녀 손에 있었다.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 돈의 존재를 몰랐다. 창문 너머로 차 소리가 멀리 들려왔다. 그 소리 속에서 그녀는 아들 부부의 대화를 들은 듯한 착각에 빠졌다. 당신 어머니 통장 정리해드려야 한다니까요. 다 흩어져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돈이 아니잖아. 그럼 평생 그분 눈치 보면서 살아요?
그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그 말이 실제로 들린 건지 아니면 마음속 회상의 메아리인지. 다음 날 수지는 장을 본 뒤 계산서를 들고 말했다. 어머니, 이건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다음에 생활비 드실 때 같이 주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래. 알았다. 웃음은 짧았고 그 짧음이 곧 답이었다. 그날 오후 정수는 버스에 올랐다. 도심을 벗어나 오래된 골목을 지나자 익숙한 건물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가 남편과 함께 통장을 만들었던 은행. 창구 앞에 앉아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이 돈 다른 계좌로 옮기고 싶어요. 제 이름으로. 창구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체 금액이 꽤 큰데요. 다 옮기시겠어요? 네. 타요. 그녀는 붓이 종이를 긋는 듯한 손놀림으로 사인을 남겼다. 순간 손끝에서 이상한 해방감이 번졌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동안 잘 있었지? 영감. 은행 유리문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다. 눈을 잠시 감자 마음속 무거웠던 돌덩이가 천천히 굴러내렸다.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 은행 다녀오셨어요? 문자 알림이 오던데요. 정수는 웃었다. 응. 잔돈이 좀 있어서 정리했어. 아, 그러셨구나. 혹시 제 통장으로 옮긴 건 아니죠? 아니야. 이제 내 돈은 내 손에 두려고. 내가 늙으면 모른다 싶어서 내 이름으로 다 묶어놨어. 수지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잘하셨어요, 어머니. 하지만 그 미소는 이번엔 흔들렸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창문을 열자 달빛이 방 안으로 흘러들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이제 준비는 됐다. 이제 남은 건 떠나는 일뿐이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신만 아는 시간표로. 그녀의 가방에는 새 통장 한 권과 낡은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사진 속에는 여전히 웃고 있는 젊은 며느리의 얼굴이 있었다. 정수는 조용히 사진을 접어 넣으며 미소 지었다. 그 웃음은 오래 참은 사람의 미소였다. 그리고 그 미소 안에는 복수의 시작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밤새 비가 내렸다. 빗물이 베란다 창을 두드릴 때마다 정순의 마음속에서 오래 눌러둔 감정이 부딪히듯 일었다. 시계는 새벽 5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가장 먼저 깬 사람은 그녀였다. 평소라면 부엌 불을 켜고 국을 끓였겠지만 오늘은 다르다. 국자가 아닌 서류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다. 안에는 전날 밤 정리한 서류들과 새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방을 둘러봤다. 이 집에 들어온 지 7개월, 그 시간 동안 자신은 한 번도 주인으로 불리지 않았다.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어머니, 이렇게 해야죠. 마치 집안의 손님이자 규칙을 지켜야 하는 세입자 같았다. 식탁 위에는 손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힘이 실려 있었다. 명수야, 엄마는 내가 모른 척한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 참으면 나중엔 목소리조차 사라진다. 그래서 엄마는 이제 내 몫을 찾으려 한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그녀는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다. 그날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택시가 도착하자 정수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뒷좌석에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다. 그녀는 손바닥에 남은 약한 떨림을 쓸어내리며 생각했다. 내가 이 집을 떠나는 게 복수라면 그건 조용한 복수여야 한다. 그날 오전 은행 창구의 공기는 냉랭했다.
유리병 너머에서 직원이 물었다. 정리하신다고요? 금액이 꽤 큽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까요? 정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제 돈이에요. 이제부터는 제 손으로 관리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단단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 순간 발밑의 바닥이 조금 가벼워졌다. 며칠 후 며느리 수지는 은행에서 온 문자 한 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예금 전액 이체 완료. 뭐야 이게? 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명수에게 소리쳤다. 당신 엄마 통장 싹 다 비웠대. 에이, 설마. 진짜야. 우리 생활비 대출 다 그 돈으로 맞춰놨는데. 그때야 명수는 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건 단 한마디였다. 명수야, 이제 엄마는 엄마 돈으로 살 거야. 나 걱정하지 말고 너희 살림이나 잘해라. 엄마, 수진이 요즘 힘들어요. 우리도 사정이. 그래, 힘들면 벌어서 써라. 나도 평생 벌어서 너희 키웠다. 뚝 전화가 끊겼다. 수지는 이를 악물었다. 세상에 자기 돈 다 챙겨나간 사람이 어딨어? 부모면 자식 도와야지. 명수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전의 온기가 없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시골행 버스에 올랐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점점 사라졌다. 버스는 한참을 달려 낡은 시골 정류장에 멈췄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허공을 바라봤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틀 후 수진의 휴대폰으로 등기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김정순. 봉투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다. 너희가 말하던 그 집, 이제 진짜 너희 거다. 대신 그 집에는 내 마음은 남지 않았다. 사람은 마음을 잃으면 아무리 큰 집도 무너지는 법이다. 그게 이번에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마지막 예의다. 수지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명수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 말이 없었다. 그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게 복수야?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돼? 명수는 그제야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평생 당한 걸 생각하면 이건 복수라기보다 그냥 자유 아닐까? 밤이 깊었다. 시골의 집엔 불빛 하나가 깜빡였다. 정수는 라디오를 켜고 앉아 있었다. 낡은 통장의 잔액을 확인하고 불을 끄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내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창문 너머로 봄비가 내렸다. 그녀는 창가에 놓인 화분을 어루만지며 아주 천천히 웃었다. 그 웃음엔 승리의 냄새도 원망의 그림자도 없었다. 그저 긴 세월 동안 참아온 사람이 드디어 자신에게 내린 조용한 사면의 미소였다. 새벽 공기가 서늘했다. 시골집의 창문에는 밤새 피어오른 이슬이 맺혀 있었다. 정수는 이른 아침부터 마당을 쓸었다. 빗자루 끝에서 떨어지는 먼지가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흩어졌다. 옆집 박 할머니가 담 너머로 물었다. 정순 씨 이제 여기 완전히 자리 잡은 거예요? 정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이제야 숨이 좀 트여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요. 사람은 자기 집에 있을 때 제일 편한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자기 집. 이제야 비로소 그 단어가 마음에 닿는 느낌이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부엌 식탁에 앉아 편지 한 장을 썼다. 명수야, 엄마는 잘 지낸다. 시골 공기가 좋아서 매일 밥맛이 좋다. 너희가 준 상처도 이제는 바람이 다 말려줬다.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단다. 편지를 쓰다 말고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종이 가장자리를 들썩였다. 그녀는 생각했다. 복수란 남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구나. 나를 되찾는 거였네. 며칠 후 정수는 읍내 은행을 찾아갔다. 창구 직원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이 금액을 전부 기부하시겠다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마을 경로당 리모델링에 써주세요. 할머니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요. 성함을 남기실까요? 아니요. 이름은 필요 없어요. 대신 이렇게 써주세요. 그녀는 종이에 짧게 적었다. 평생을 참고 살던 한 어머니가 남긴 말, 이젠 내 인생이다. 직원은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장독대 앞에서 불빛 하나를 켰다. 햇살이 사라진 마당에 노을이 내려앉았다. 멀리서 닭 울음이 들리고 개 짖는 소리가 바람에 섞였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라 얼굴에 닿았다.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다. 당신, 이제 좀 웃어라. 세상 다 참았잖아. 그녀는 눈을 감고 작게 대답했다. 그래요. 이제 웃어요. 여보. 며칠 뒤 아들 명수는 우체통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김정순 드림. 봉투 안에는 단 한 장의 메모가 있었다. 명수야. 돈으로 사람을 묶어둘 수는 없단다. 내가 가진 집은 벽일 뿐 마음이 없으면 집이 아니야. 나를 원망해도 괜찮다. 하지만 이건 내 엄마가 늦게 배운 인생의 답이란다. 명수는 편지를 읽으며 오래도록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문 밖으로 들리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부드럽게 들렸다. 그제야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이해한 듯 했다. 정수는 다음 날 새벽 다시 마당을 쓸었다. 닭이 울고 하늘엔 새벽별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흙냄새를 맡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이게 진짜 평화지. 그 미소에는 분노도 미련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한 가지,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사람의 잔잔한 기쁨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바람이 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그 바람 사이로 지난 세월의 억울함이 눈물과 함께 조용히 사라졌다. 그리고 남은 건 단 하나의 문장뿐이었다. 이제 내 인생이다.